안녕하세요. 3시 반 타로의 3시 반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신 여러분들 모두 행운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들을만 하셨다면 좋아요와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다음에 올라오는 것도 듣기가 한결 편하시지 않을까 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나에게 조만간 다가올 귀인, 도움이 될 사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귀인일지, 아니면은, 그냥 잔소리만 많은 사람일지, 아니면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인데, 내가 너무 신경을 쓰고 있는 건 아닐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카드를 준비하겠습니다. 카드를 준비하는 동안에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괜히 신경 쓰이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조금 더 리딩에 집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럼 일단 카드 준비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렇게 1번에서 6번까지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내 주변에 있을 혹은 곧 나에게 다가올 귀인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일지 그리고 어떤 도움을 줄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잠시 선택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해당 번호를 가장 땡기는 혹은 갑자기 떠오른 번호를 선택하셔서 해당 번호로 이동하셔서 들으셔도 되지만 1번부터 차근차근 들은 후에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있는지 혹은 어떠한 사람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어떠한 영향을 나에게 줄지에 대해서 순서대로 다 들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걸로 그림도 그리시겠네요. 아무튼 자, 그러면은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잠깐만 지우고요. 이거를 이렇게 깔면 안 되나? 어쨌거나 일단은 잠깐 시간 드리겠습니다. 잡담해서 미안해요. 자, 그러면은 선택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1번부터 리딩 준비하겠습니다. 1번을 선택해 주신 분의 리딩을 준비하겠습니다. 자, 1번님의 귀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님에게 1번님의 카드 중에 자주 보이는 것은 일종의 휴식이라는 카드가 좀 자주 보이는 것 같아요. 휴식이라는 카드가 자주 보이는 이유는 어떠한, 그죠? 휴식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 내가 쉴 수 있는 휴식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 다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상반되는 개념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망치가 보이죠. 어떠한 것에 몰두, 노력, 꾸준한 노력, 성실성, 어떠한 성실하고 휴식, 그리고 어떠한 둘 중에 하나를 뭔가를 선택 못하게 하는 어떠한 이런 양비, 그러니까 양쪽에 상반되는 이야기를 전부 다 쥐고 있는, 그러니까 일을 하게도 열심히 하게도 하고 휴식도 시킬 수 있는 입장의 사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나름의 귀인은 1번님의 귀인은 나를 일하게도 할 수 있고 쉬게도 할 수 있는 사람, 조금은 오너라든지 나에게 어떤 일을 내려주는 사람, 뭔가 과제를 내려주는 사람, 이 1번님의 과연 귀인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초반에는 조금 1번님과 충돌이 없을래 없을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1번님과 상대는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유는 열심히 하라고 하더니 또 언제는 쉬라 그래. 그리고 열심히 하면서 쉬래. 이런 얘기는 뭐랄까 좀 답답한 성격의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1번님에게 이런 거는 꼭 중요해. 열심히 해야 돼. 너 뭐 이렇게 열심히 해? 좀 쉬고 해. 무리하지 마. 안 좋아져. 라고 양쪽의 모두에 대한 욕심이 내비쳐지는 사람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1번님에게 온다면 좀 충돌이 있겠지만 스스로 좀 편안함은 있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내가 나태해질 것 같으면 일을 하라고 하고 내가 너무 무리하는 것 같으면 쉬라고 하는 좀 그러한 1번님을 잘 컨트롤 해줄 사람이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그 사람은 1번님이 나태해지면은 뭔가 채찍질을 하고 1번님이 무리를 한다 싶으면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좀 그런 사람이 필요하긴 하죠.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자신을 컨트롤해서 가야 할 길, 내가 어디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면은 그 가는 길, 나를 컨트롤해서 원래 사람이 자기의 길을 찾아가는 게 좋긴 하지만 모두 다 자기가 개척해서 뭔가 새로운 길을 다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누군가 선구자, 나를 컨트롤해서 뭔가 올바른 방향 혹은 비전이 있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를 컨트롤해서 가줄 수 있는 사람, 좋은 운전자, 좋은 선생, 좋은 선배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상대방의 진심을 모르는 1번님과 상대방 귀인은 충돌을 하겠지만 이내 상대방의 말을 따르면 편안해지는 걸 알고 나를 더 잘 컨트롤하는 사람을 따라서 그 사람이 가고자 하는 같이 가자고 하는 길로 가면은 편안하고 안락하게 그쪽으로 갈 수가 있을 것이다. 그 길은 꽤나 괜찮을 것이다. 그리고 1번님을 잘 다룬다는 얘기는 1번님을 잘 이용한다 라는 의미라기보다는 1번님을 조금 더 괜찮은 곳으로 잘 갈 수 있게 가르친다, 인도한다, 그런 말이 있죠. 인도하고 계몽시켜준다. 1번님을 더 나은 방향으로 계몽시켜주고 무리하지 않게 잘 컨트롤 해준다. 이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저 마라톤 같은 거 하는 사람 중에 러닝메이트라고 하잖아요. 같이 뛰는데 앞서가면서 가야 할 길 그리고 페이스를 조절해 줄 수 있는 사람이 1번님의 귀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번님의 귀인은 러닝메이트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잔소리가 심해도 어떠한 자신의 나태를 꼬집다가도 너무 무리한다 싶으면은 멈추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한번 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번님의 귀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2번을 선택해 주신 분의 귀인에 대해서 한번 카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을 선택해 주신 분의 귀인, 다가올 귀인 혹은 이미 주변에 있는 귀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2번님의 카드는 좀 스토리텔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2번님이 어떠한 꾸준히 해야 하는 어떠한 일, 장소, 단체,
뭐 학생이라면은 학교일 수도 있고, 직장인이시라면 직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떠한 뭐 내가 꾸준히 나가야 되는 혹은 꾸준히 나가고 싶은 어떠한 모임, 혹은 학교, 직장, 뭐 기타 등등 내가 꾸준히 하고 싶은 그 어떠한 꾸준히 하고 있는 그 어떠한 곳에서 내가 다른 이들과 좀 충돌이 일어난다. 좀 오해를 산다든지 아니면 좀 시련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떠한 단체나 이런 데서 소위 말해서 자신이 공격당해서 뭔가 나쁜, 안 좋은 소문이라든지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내가 그때 뭐 난 이걸 포기하기 싫지만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조금은 그쵸, 동굴로 들어간다라고 좀 할 수 있는데 자기 안으로 좀 파고들 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을까?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을까라고 조금은 저기 자기 안으로 좀 내성적으로 혹은 뭔가 내가 계속 하고 싶은 것을 못하는 자기 자신을 탓하면서 어떠한 자기 혐오에 좀 빠져 있을 때 혹은 더 이상 이거를 하기 싫어질 때 잡아주는 사람, 그것을 계속 하자라고 말을 해주는 사람이 이번님의 귀인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이번님은 이미 한번 그곳에서 뛰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한번 안 좋은 꼴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나의 잘못이나 문제를 내가 지금 알아서 찾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자꾸 그런 게 아니니까 가자, 뭐 힘내자, 어떻게 좀 해결책을 찾아보자 라고 했을 때 보통은 사람이 혼자 있고 싶을 때 옆에서 누가 제잘 되면은 답답하죠. 더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그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안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좋은 얘기인데 좋은 얘기고 당연한 얘기인 걸 다 암에도 불구하고 2번님은 그 얘기가 잘 귀에 안 들어온다. 다만 그 사람이 나에게 귀인, 좋은 사람, 나의 시련을, 나의 은둔 생활을 탈피하게 도와줄 동아줄 같은 사람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얘기는 대부분 전부 맞는 얘기이고 자기 자신이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뭔가 저대로 된다면 조금 더 만족스러운 어떠한 내 갈 길을 꾸준히 갈 수 있겠다. 내 갈 길, 내가 가고 싶은 길, 그리고 어떠한 사고나 문제로 인해서 내가 뭔가 동굴에 갇히게 되고 나를 구하러 온 사람을 나는 조금 안 내켜하고 답답해하고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의 얘기를 가만히 듣고 보면은 그 사람은 응당 당연한 얘기 혹은 상식적인 얘기 그리고 내가 정말 나에게 필요로 한 이야기를 해주고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을 따라간다면은 꽤나 괜찮은 결과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사람의 길을 그 사람의 행적을 따라간다. 그 사람의 이야기와 그 사람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따라가게 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님이 어떠한 시련이 닥쳤을 때 그리고 그 문제가 아무래도 좀 자기 자신한테 있는 것 같아서 많이 힘들 때 내가 어떠한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그때 나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길을 제시해주는 사람 오지랖이 좀 있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뭔가 괜히 그 사람의 하는 말이, 좀 귀에 안 들어오고,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가식 같고, 뭔가 현실성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때 한번 이 리딩을 한번 생각해 주세요. 그런 사람이 오히려 2번님의 귀인일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소리를 하는데, 사실 내가 좀 마음 안에 처박혀 있으면 그 단단해진 딱딱해진 마음 안에 처박혀 있으면 다른 사람의 얘기가 들어올 리가 없죠. 하지만 조금만 열어서
들어본다면 그 사람 말대로 하고 싶어질 것이다 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번님은 실연 이후에 찾아오는 자신에게 오지랖을 부리는 사람을 조금은 챙겨주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2번님의 조만간 나타날 귀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3번님의 귀인에 대해서 카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을 선택해 주신 분의 귀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을 선택해 주신 분은 3번에게 도움을 줄 분은 3번과 좀 충돌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충돌? 3번님이 이렇게 될까봐 충돌을 일으키는 사람. 이렇게 된다는 건 어떠한 거냐? 뭔가 너 그 일에 너무 매일 것 같아. 야, 너 그러면 너무 무리할 것 같은데 그거 앞이 안 보여. 확실한 일이 아니야. 확실한 게 아니야. 3번님이 뭔가를 시작하고 싶어요. 아마 금전적인 일이겠죠. 주변에서 생각해보면은 가능성이 창창해요. 남들도 다 하고 그리고 잘 될 것 같아. 어떠한 새로운 사업, 새로운 돈벌이, 새로운 직장, 이직, 새로운 사업, 이게 주변에서 보기에는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가 있는 어느 것인 것 같고 내가 보기엔 가능성도 충분하고 이렇게 저렇게 빠지는 지점이 없어. 그래서 내가 시작하고 싶어 해. 만족스러우니까 시작하고 싶어 한다. 다만 그 시작이 조금은 성급한 시작을 하고 싶을 때 나에게 제재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자 라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어떠한 매임, 어떠한 책임과 어떠한 구속, 내가 어딘가에 목이 메인다, 어딘가에 묶여 있다, 어딘가에 무언가를 책임져야 한다 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뭔가를 너무 많이 들고 가면은 너무 많은 책임감이라든지 너무 많은 일, 너무 많은 가능성, 또한 내가 쥐고 있는 방법이나 이런 어떠한 패들이 너무 많으면은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거는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가능성이 너무 없다. 가능성 이후의 것이 안 보인다라고 좀 볼 수가 있으니까 내가 보기에 너무 괜찮은 일을 시작하고 싶어. 나는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시작하고 싶어. 굉장히 잘 될 것 같아. 라고 할 때 나를 막아서는 사람. 그게 3번님에게는 꽤나 오히려 귀인이 되었거나 귀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것은 너무 네가 메이는 짓, 어떠한 조금 더 신중함을 원하고 어떠한 책임감에서 그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너 그거를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급하지 않고 진중하게 생각을 해봤냐 하지만 3번님의 입장으로는 너무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놓치기 싫어서 성급해질 수가 있다. 만족스러워서 앞이 잘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저기에 좋은 것이 있다고, 좋은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럴 때 나를 막아주는 사람은 나에게 귀인일 수가 있다. 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3번님은 뭔가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아마 주변의 사람들의 얘기를 조금 더 무게감 있게 들어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3번님에게 찾아올 혹은 찾아왔을 귀인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자, 4번을 선택해 주신 분의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카드부터 준비할게요. 자, 4번님의 귀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4번님의 귀인은 위에 줄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내가 어떠한 것을 4번님에게 뭔가를 포기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장단점이 있다. 뭐 이런 얘기 있죠. 어떠한 것을 선택을 하는 건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갖고 있는 것. 반대로 어떠한 것을 포기하는 것 또한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갖고 있는 것. 내가 어떠한 것을 4번님을 어떠한 것을 포기하게 만들면 나는 4번님은 포기하는 것 때문에 기분이 언짢아도 나중에 결과를 보니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었다. 비록 중간에 내가 좀 그 사람을 나쁘게 생각할 수는 있어도 결과는 굉장히 좋을 수 있다. 무엇을 하면? 무언가를 포기하면 무언가를 얻기 위해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 그 과정을 주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4번님의 은인, 4번님의 귀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누군가가 나를 포기하게 하려면 권력이 있어야겠죠. 내가 하는 일 혹은 내가 하는 공부, 내가 하는 단체의 장일 수도 있고 나에게 그런 것을 하라고 권유를 할 수 있는 사람, 조금은 고집이 있는 사람, 4번님에게 야, 너 그거 안 하면 안 돼. 그거 포기하지 않으면 큰일 나. 라고 얘기하는 사람. 4번님은 어떻게 보실지 몰라도 4번님에게 그것을 포기하게 만들어서 4번님이 안타까워하고 있으면은 좀 뭐랄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나를 약 올릴 사람, 약 올린다? 나를 보면서 만족할 사람, 포기해서 언짢아진 내 마음, 내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다행이다 하고 만족할 사람.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 보니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니 어떠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했구나. 만약에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내가 큰 손해 혹은 큰 나쁜 일을 겪었겠구나. 그 사람이 날 보호해 준 것이구나 라고 느낄 만한 사람이 나타나거나 혹은 주변에서 너한테 뭔가를 포기하라고, 그건 포기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 귀인이냐 아니냐를 조금 판별할 수 있는 시그널 같은 경우는 요게 되겠네요. 내가 뭔가를 포기하고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를 만족스럽게 바라볼 사람. 4번님의 속으로는 저게 뭘 약 올리나? 저게 왜 저러지? 나한테 나를 안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일부러 뭔가 수를 쓴 건가? 라고 생각은 할 수 있어도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큰일로부터 나를 보호해준 아주 고마운 사람이지 않을까 합니다. 4번님의 귀인은 나의 무언가를 4번님의 무언가를 포기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조만간에 나타난다면 뭔가 야, 넌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그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건 포기하는 게 좋아라고 할 때 조금이라도 더 귀 기울여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떨까 합니다. 여기까지가 4번님의 귀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다음은 5번을 선택해 주신 분의 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준비를 하고요.
자, 5번님의 귀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님 같은 경우는, 좀 시련이 겹칠 것 같아요. 어떠한 자신의 꿈이 끝나고, 꿈이 끝난과 동시에 뭔가 더 이상 그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변화를 겪어야 되는 것. 다른 꿈을 찾던지, 다른 일을 찾던지. 그 와중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뭔가 나에게 새로운 꽃을 피울 수 있게 도움이 되는 사람. 이 아마 어버님의 귀인이 될 텐데, 주변에 어떤 사람일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꿈을 포기하거나 꿈을 버렸을 때, 뭔가 그것이 대수롭지 않다고 괜찮은 일이라고 얘기해 준 사람, 내가 변화를 겪었을 때, 어떠한 큰 변화, 내 스스로는 꿈을 포기하고 전혀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혹은 꿈을 포기하고 내 상황이 아주 바뀌었을 때, 그 상황 또한, 뭐 당연한 것이라고 그냥 위로해주는, 덤덤하게 얘기해주는 사람,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할 것 없을 때, 할 일이 없을 때, 혹은 할 수가 없을 때, 나 대신 애를 써서 뭔가를 시작하게 만들어주는, 뭔가를 꽃 피우게 만들어주려고 애를 쓰는 사람. 자, 흔한 내 주변의 사람입니다. 공통점은 그거죠. 항상 내 주변에 있었고 나를 위해서 애를 써주는 것, 그리고 조금 담담하게 내 주변을 지켜주는 것. 가장 가까운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꿈을 포기했을 때, 변화를 겪었을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때, 그리고 뭔가 새로운 것을 할 때, 그 모든 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5번님의 귀인은 그냥 주변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 복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주변에서 항상 위로를 받고, 주변에서 항상 어떠한 내가 뭔가를 할 수 없을 때 주변에서 애써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뭔가 큰 변화하는 일이 있었을 때 그것이 마치 응당 세상에 당연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사람. 사람이 단일 객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5번님은 인복은 많으신 것 같아요. 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널렸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나를 내가 힘든 일이 있어도 나를 감싸주는 사람, 그리고 내가 어떠한 변화를 겪을 때 그게 별거 아니라고 얘기해주는 사람, 그리고 내가 뭔가를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무기력해질 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게 애를 써주는 사람. 5번님의 귀인은 5번님 자기 자신일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인복이 타고나려면은 주변 사람들을 꽤나 잘 구성해 놔야 하니까요. 사람의 인맥이라는 것은 스스로의 노력과 스스로의 성실로 입증이 됩니다. 5번님은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꿈을 포기해도, 큰 일을 겪어도, 무기력감을 느껴도 주변에서는 항상 괜찮아, 별거 아니야, 같이 애쓰자 라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5번님의 귀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6번을 선택해 주신 분의 귀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님의 귀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카드를 보시면은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카드를 펼치면서 눈치를 챘습니다. 이거는
애정에 관련돼 있는 얘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진리를 알게 된다. 아,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좋아하는 거구나. 이게 애정이구나를 알게 된다. 뭔가 큰 충격을 받아서 어떠한 것이 큰 것이 무너져서 무너져서 알게 된다. 사랑이라는 걸. 어떠한 것이 무너질까요? 무언가 꾸준히 해왔다. 꾸준히 해오던 게 쌓였다. 뭘 꾸준히 했을까요? 너그러움. 어떠한 기회로부터 온 너그러움. 이렇게 거꾸로 얘기하니까 좀 힘들죠. 앞으로 다시 갈게요. 제일 처음 앞으로 가면은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 나에게 꽤나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어떠한 계기로 우연찮게 다시 연락이 된다든지, 예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이 다시 연락이 된다든지, 만날 기회가 있다든지, 어떠한 도움을 받을 6번님이 상대방에게 도움을 받을 계기가 생겨서 도움을 받게 되고, 상대방은 원래 알고 있던 혹은 원래 내 주위에 있던 그 상대방은 나에게 꾸준히 도움을 주게 되고, 그 도움이 하나 둘 셋 넷 늘어나고 점점점 축적이 되어 간다. 근데 어느 날 상대방이 더 이상 도움을 주지 못하는 혹은 나에게서 좀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거나 그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은 나는 그제서야 알게 된다. 아,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있었구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애정에 대한 이야기. 누군가에게 왜 이렇게 애정이라는 것 자체는 내가 널 좋아해. 내가 널 좋아해서 이렇게 열심히 너에게 노력을 하고 이렇게나 많이 너에게 잘해준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닌 그냥 내 주변에서 그냥 꾸준히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감정적인 것을 원하지도 뭔가 나의 호의에 대한 보답을 바라지도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잃어버리기 전에 그 마음을 넘겨서 알아서 행동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고마운 사람이고 좋은 사람인데 내 눈앞에서 사라져버리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애정이고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기 전에, 그것을 알게 되는 이런 상실의 경험을 하기 전에 그 사람을 잡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주변에 이미 있을 테니까요. 어떠한 계기로 나에게 꾸준히 도움을 주는 사람이요. 도움을 이만큼이나 줘놓고 정말 6번님에게 필요하고 좋은 사람인데 없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없어질 때는 그쵸. 원래 사람의 고마움, 필요성, 어떠한 이런 긍정적인 모든 것은 그 존재에서 입증되는 게 아니라 보통 그 부재에서 입증이 되니까요. 없어지기 전에 그 고마움을 조금은 더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6번님의 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1번에서 6번까지 한번 귀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찬소리가 많은 사람, 혹은 뭔가 나를 그냥 마냥 포용해주는 사람, 아니면은 내 주변에 원래 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타로라는 게 이래서 좋아요. 어떠한 시기든지 어떠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야기들 충분히 해석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변수 속에서도 뭔가 특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늘상 말씀드리지만 타로 카드에 대한 해석은, 자의적인 해석은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편하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제 얘기만이 아니라도요.
아무튼 주변에 좋은 사람은 많습니다. 그걸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고마워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 주변을 잘 둘러보면서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가슴이 따뜻해지는 일이 아닐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여러 가지로 봄 같지 않은 봄을 지내고 있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봄에 더 따뜻할 때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조만간에 라이브 스트리밍을 할 테니 많이 놀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별 얘기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녹음을 아예 그냥 라이브로 해가지고 편집을 해서 업로드를 하는 게 뭔가 시간 절약에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잡담이 많죠. 아무튼 오늘도 들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남겨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댓글도 전부 다 읽고 있습니다. 저는 하트 다 찍어요. 몇 개 안 되니까 하는 소리긴 하지만 어쨌거나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금방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3시 반이었고요. 여기는 3시 반 타로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갈게요.